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 해설에서는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자금 흐름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거대한 AI 산업의 이벤트들이 어떻게 글로벌 유동성의 규칙을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뒤바꾸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로드맵인데요. 거대 AI 기업들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핵심 경제 용어들, 새로 취임할 연준 의장의 숨겨진 청사진,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핵심 요약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미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당장 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최근까지도 두 리더가 서로 고소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스페이스X와 오픈 AI가 지금 거의 동시에 거대 투자은행들을 앞세워서 IPO, 즉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기업들이 동시에 상장한다는 건 말 그대로 시장에 거대한 블랙홀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시중에 있는 막대한 자금을 싹 다 빨아들일 텐데 벌써 시장은 이걸 가격에 반영하느라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재 시장의 극단적인 양극화, 이른바 시장의 두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한쪽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거대 AI 기업들과 월가 대형 은행들이 뭉킨 이너서클이 있죠. 얘네들은 그야말로 모든 돈을 쓸어 담으면서 고금리가 무색하게 번영하고 있어요. 반면에 아우터서클에 있는 일반 스타트업, 전통산업, 지역은행들은 어떤가요? 말 그대로 끈직한 자금 가뭄과 고금리에 덫에 걸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세상인 거죠. 그럼 연준이 도대체 뒤에서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핵심 개념 3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IPO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상장 기업이 주식을 공개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요. 스페이스X 같은 초거대 기업이 IPO를 하면 마치 어마어마한 진공청소기가 켜진 것처럼 시장 전반의 현금을 순식간에 빨아들인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양적 긴축, 흔히 QT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고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정책이죠. 지금 연준은 겉으로는 우리는 QT를 마무리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잠시 뒤에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마지막 3번째, 정말 중요한 듀레이션입니다. 금융자산이나 채권의 만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죠. 짧게는 며칠, 길게는 30년씩 가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를 무조건 기억해 두세요. 새로 들어설 연준 지도부가 바로 이 듀레이션을 이리저리 만지면서 시장을 통제하는 핵심 무기로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진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를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이분의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재산 목록에 스페이스X 지분, 폴리마켓, 거기다 암호화폐 관련 자산들까지 꽉꽉 채워져 있거든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잘나가는 이너서클, 핵심 자산들에 연준 의장의 돈이 쏠려 있다는 거, 이거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뜻하는 말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산 시장이 철저하게 디커플링, 즉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AI 이너서클에 탑승한 사람들은 거기서 쏟아지는 엄청난 수익률 덕분에 고금리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가볍게 상쇄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이너서클 바깥에 있다면 이 살인적인 고금리 환경이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의 끝판왕,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열어보고 워시의 숨겨진 청사진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아니, 긴축 끝물이라면서요? 그런데 대차대조표는 6조 7천억 달러로 오히려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전체 자산이 1927억 달러 늘었는데 국채 매입 증가액은 무려 2332억 달러에 달해요. 기존 모기지 채권이 빠져나간 자리를 단기 국채로 싹 다 채워 넣은 거죠. 특히 1년 미만 단기물 비중이 104%를 넘겼다는 건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엄청나게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나옵니다. 연준이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만기별로 쪼개봤더니 3개월 미만 초단기 채권에만 무려 1,528억 달러를 태우고 있어요. 반면에 10년 이상 장기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죠. 이게 무슨 뜻이냐? 경제 전반을 부양하는 장기적인 지원은 철저히 피하면서 오직 당장 터질 것 같은 단기 시장에만 돈을 때려박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캐비너시가 짠 기가 막힌 청사진의 단계별 인과관계입니다. 자, 첫째로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 단기 국채를 연준이 싹 다 사들입니다. 둘째, 덕분에 당장 급한 단기 자금 시장은 발작없이 평온을 되찾죠. 그런데 셋째가 문제예요. 장기 채권 시장은 방치되어 버리면서 장기물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시중에 풀린 돈 전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돈의 듀레이션을 극단적으로 짧게 단축시켜서 당장의 금융 시스템 붕괴만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런 논리로 변명합니다. 우린 장기금리 억눌러서 경제 살리려는 게 아니니까 이건 절대 양적완화, QE가 아니야 라고요. 그저 돈줄이 마른 단기 자금 시장의 위기를 막는 방어적 조치일 뿐이라고 포장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연준이 자기들 발등에 떨어진 불인 단기 시장만 챙기면 그 바깥의 실물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정말 소름 돋는 시장의 괴리가 벌어집니다. 연준이 집중 케어해주는 1개월물 같은 단기 금리는 3.65% 아래로 아주 안전하고 평화롭게 떨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연준의 보호를 못 받는 30년물 장기 금리는 5.11%를 뚫고 우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아우터서클에 있는 전통 기업들이나 평범한 경제 주체들의 목을 무자비하게 조르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은 한술 더 뜹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네메이의 전망을 보면요. 연준이 나중에 기준금리를 3.6%까지 시원하게 내린다고 쳐도 시장의 핵심인 10년물 장기금리는 오히려 4.6%에서 5%까지 튀어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우터서클의 자금 압박은 기준금리 인하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끔찍하게 심해질 거란 뜻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언제쯤 이 혼란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까요? 5월 말 메모리얼 데이부터 여름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6월 중순입니다. 이때 연준 보우먼 이사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에 대한 피드백 수렴이 마무리되거든요. 만약 이게 순조롭게 안착된다면 통제 불능으로 날뛰는 장기금리 시장에 드디어 약간의 숨통을 틔워줄 공식적인 유동성 증가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 깊고 방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생존을 위해 딱 이 세 가지만은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두셔야 합니다. 첫째, 대형 AI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너서클과 전통자선 사이의 끔찍한 양극화는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둘째, 연준이 지금 단기 시장을 안정시키며 땜질 처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경제를 살리는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마지막 셋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장기금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구나 라고 각오를 하시고 포트폴리오 체질을 완전히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심층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정말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의 계좌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투자는 돈이 흘러넘치는 저 화려한 이너서클 안쪽에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쩍쩍 갈라진 가뭄 속 아우터서클에 갇혀서 굶주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진지하고 철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